축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야 우피입니다. 오늘은 아시안게임, 아시안게임 대만전으로 인사를 드리고요. 사실 뭐 명백한 패배를 당했죠. 0대4로 영봉패를 했고 어떤 아쉽다거나 이런 얘기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사실 실력에서 완전히 밀렸기 때문에 굉장히 좀 뼈아프다고 하기보다는 조금 그 지난 WBC 때도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실력에서 확연히 밀렸다. 확실히 졌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좀 속상한 그런 경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뭐 롯데 자이언츠의 팬의 입장에서는 또 윤동희 선수가 3안타로 사실 대표팀 타선에서 유일하게 좀 정말 분전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뭐 위안 아닌 위안이 되는 경기였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윤동희 선수는 사실 저는 윤동희 선수는 이런 국제 대회에서 좀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한 이유가 노림수를 가지고 치는 스타일이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이제 공 보고 공 치고 어떤 타격을 하면서 조금씩 이제 그 상대 투수에 맞춰가지고 타격을 하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대만 투수들의 빠른 볼을 이제 한구 경험을 하면서 자신만의 타이밍을 조금씩 만들어가는 타격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뭐 윤동희 선수가 뭐 다른 야구 팬들한테도 굉장히 좀 어필할 수 있는 경기는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만 이제 박세용 선수는 오늘 이제 두 번째 투수로 5회 등판을 했는데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0설 위닝 1피안타 1사사구 1사구 1보이넷으로 사실 2사 말루 위기를 만들어 놓고 내려갔고, 뒤에 올라온 최지민 선수가 불을 잘 꺼줬기 때문에 망정이 사실 여기서 추가적인 실점을 했으면 굉장히 안 좋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경기에 좀 역적이 될 뻔도 했는데 다행히 그렇게 되진 않았고, 사실 박세용 선수가 지난 WBC 때는 우리나라의 좀 자존심을 그래도 지켜줬는데 너무 이 국가대표 아시안게임 하기 전에 너무 많이 던지고 온 영향일까요? 사실 그런 생각도 좀 들어서 조금 슬펐습니다. 뭐 오늘 일단 승부처를 먼저 꼽아보자면은 승부처는 이 부분이라고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데, 일단 사회 말 상황을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일단 0대1로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4회 말 대만의 공격이 되었는데, 자 일단은 그 2회, 3회, 4회에 계속해서 이제 출루에 성공을 했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뭐 굉장히 좋은 찬스들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2회, 3회, 4회에 계속 출루를 하면서 사실 한 점 정도는 따라가야 되는 상황이었다고 보는데 이때 따라가지를 못했고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따라가지를 못하니까 도망가는 상황이 나와요, 야구라는 거는. 그래서 대만도 역시나 1사 후에 4번 리낭커 선수의 내야안타, 그 다음에 5번 우넨팅 선수의 볼넷, 그리고 1사 1, 2루에서 6번 리하오이 선수의 우익수 플라이로 이어진 7번 션 하오웨이 타석이죠. 2사 1, 3루 상황에서 사실은 이제 그 1사 1, 2루 상황에서 6번 타자를 잡아내고 2사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무실점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여기서 가장 안 좋은 경우의 수가 나오죠. 여기서 4구째 폭투를 범하면서 문동주 선수가 0대2로 도망가는 점수로 허용을 했고, 사실 이 한 점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일단은 상대 선발 투수였던 이 자완투수인 린 위민 선수한테 사실 굉장히 대처가 안 됐단 말이에요, 오늘 경기 내내. 그래서 결국 6이닝 무실점에 9삼진을 당하는 그런 뭐 완벽히 제압되는 그런 경기를 하고 말았는데, 6삼진이군요. 6이닝 6삼진을 당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한 점을 더 추가 실점을 해서 2점 차가 되는 게 굉장히 큰 점수였고, 그리고 대만 팀의 불펜으로 나온 투수들이 줄줄이 뭐 이미 사실 데이터도 미리 있었지만 다 150 중후반에 던지는 굉장히 강한 투수들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이 한 점 더 주면 좀 힘든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윤동희 선수를 제외하고 사실 거의 모든 타자들이 전혀 대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점 차를 유지를 했다면 어떻게든 한 점은 짜낼 수가 있는 점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작전이든 뭐 주루 플레이든 어떻게든 한 점은 짜내서 만들 수 있는 점수인데 2점은 짜내서 되는 점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뒤에 남은 5, 6, 7, 8, 9회에서 결국 짜내는 어떤 작전으로 점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서 사실 오늘 경기가 좀 넘어가게 되었다는 생각을 저는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추가 시점, 특히 안 할 수 있는 시점을 폭투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많이 아쉬웠던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를 약간 얘기를 하자면 세 가지 정도? 네 가지 정도인데 일단 첫째는 선발로 문동주 선수가 나와가지고 사실은 결과적으로 전 좋은 투구를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21살 투수가 4이닝 3피안타, 1사구, 1보이넷 2실점 기록을 했는데 사실 폭투로 인한 시점이 아니었던 4이닝 1실점인가 충분히 자기 역할을 해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하는데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어제 선발로 나왔던 홍콩전 선발로 나왔던 원태인 선수가 선발로 나오는 게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물론 이제 빠른 볼 자체는 문동주 선수가 더 좋지만 국제 대회는 사실 또 경험적인 측면을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 또 레파토리가 사실 문동주 선수는 빠른 볼 위주의 피칭을 하는 선수인데 국제 대회이고 사실 타자 입장에서는 또 처음 본 투수들을 거의 상대를 하니까 좀 레파토리가 다양한 스타일이 좋지 않나. 그러니까 빠른 볼만 가지고 대처를 하기에는 이 대만 타자들이 사실 빠른 볼에 그렇게 막 대처가 안 되는 모습이 아니고 사실 또 전통적으로 대만 타자들은 빠른 볼에는 강한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빠른 볼로 거의 승부를 해야 될 문동주 선수보다는 좀 레퍼토리가 다양한 원태인 선수가 나오는 게 그리고 경험도 더 많은 원태인 선수가 나오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해서 이게 일단 첫째 아쉬움인데 근데 문동주 선수는 저는 자기 투구를 잘 했다고 생각을 해서 이거는 그렇게 크진 않고 좀 아쉬운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에요. 윤동희 선수가 일단 3안타를 치면서 좋은 모습 보였는데 오늘 이제 대표팀 우리나라 대표팀에서 그 장타가 2개가 나왔어요. 윤동희 선수의 2루타, 노시안 선수의 2루타가 나왔는데 각각 3회와 8회에 나왔단 말이죠. 이제 2회와 8회에 나왔는데 둘 다 사실 펜스를 바로 때린 2루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것이 사실 한 개만 넘어갔다면 특히 윤동희 선수의 이런 그 2회 상황에서 이 타구가 홈런이 됐다면 사실 바로 동점을 만들고 시작하는 거였기 때문에 경기의 양상이 좀 많이 달라졌을 것 같고 노시안 선수도 마찬가지로 8회였는데 이때 한 홈런이 돼가지고 1대2가 되는 상황이었다면은 또 뒤에 좀 상황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 이게 아쉽게 둘 다 넘어가지 못한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예, 아쉽고 자, 그 다음에 셋째는 사실 대만 투수들의 빠른 공에 대처가 거의 모든 타자들이 되지 않았거든요. 윤동희 선수랑 최지훈 선수가 각각 3안타, 2안타를 기록을 했는데 그 타자들 말고는 사실 진짜 거의 대처가 안 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좀 대타를 빠르게 기용을 해서 어떤 공격의 활로를 뚫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벤치에 있었던 타자들이 발 빠른 선수들, 그러니까 김지찬 선수나 최원준 선수나 이런 선수들이 있었는데 사실 전혀 벤치에서 그런 움직임이 없었고 특히 제가 봤을 때 7번 박성환, 8번 김영준 선수는 빠른 볼에 아예 대처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 KBO 리그에서 이 타자들의 성적을 떠나가지고 전혀 대처가 안 됐어요. 7번, 8번 박성환, 김영준 선수가 특히 김영준 선수의 배트 스피드가 전혀 대처가 안 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대타 기용을 사실 9회 마지막 아웃 카운트가 돼서야 김주원 선수를 김영준 선수 타석에 대타를 냈는데 김지찬, 최원준 선수 등 이제 빠른 선수들을 조금 더 빠른 타이밍에 대타로 기용을 해가지고 사실 정타가 나오기 힘들다면 빠른 볼을 활용한 어떤 내안타라도 기대를 해보는 플레이를 좀 시도를 해봤다고 어땠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벤치에는 우타 김동원, 양타 김주원, 자타 김지찬, 자타 최원준 선수가 있었고 이 중에 사실 빠른 선수라고 볼 수 있는 게 김지찬, 최원준 선수 그리고 김주원 선수 주력이 괜찮은 편이죠. 이 정도가 있어가지고 너무 대타 기용을 늦게 한 점은 좀 아쉽습니다. 예, 개인적으로는 왜냐면 빠른 볼에 전혀 대처가 안 되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그러면 조금의 이런 변주라도 줄 필요가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는 대만 투수들 오늘 3명 투수가 나와가지고 뭐 우리 타선에 완전히 봉쇄를 했죠. 자완, 린, 유민, 우윈, 구린, 위양, 3번 류즈롱 선수가 나왔는데 저는 두 번째로 나온 11번 우한 구린 리양 투수가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2이닝 1피안타 2삼진인데 똑같은 빠른 볼이고 사실 마무리로 나왔던 류주룡 선수가 구속 자체는 더 빨랐거든요. 류주룡 선수로 157, 8km까지 나왔는데 이 구린 리양 선수는 구속 자체는 153, 4 정도가 찍혔습니다. 그러니까 경기장 스피드건 10km 정도 늦게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걸 감안하고 봤을 때 153, 4 정도 기록을 했는데
공이 굉장히 묵직한 느낌이었고 좀 라이징 페스티벌, 그러니까 솟아오르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그 구위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구린 리앙 투수는 개인적으로는 메이저리그에서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좋은 공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경기를 보면서 사실 선발이었던 린 유민 투수는 공략을 못할 정도의 느낌은 사실 아니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뭐랄까? 자완 투수라서 그랬을까요? 전혀 대처가 안 됐고,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투수 공을 못 친다라는 생각이 든 거는 이제 구린 리앙 투수였고, 마무리를 나왔던 류지롱 투수는 공이 물론 굉장히 빨랐지만은 사실 좀 날리는 느낌이 약간 있었거든요. 근데 날리는 직구지만은 구속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 우리 타자들이 전혀 공략을 하지 못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그 프리미어 2015년 프리미어 12 대회 때 사실 오타니 선수도 그렇고 그 전혀 일본 투수들의 빠른 볼에 대처를 못하고 그냥 앉아서 당하던 모습이 오버랩이 되는 느낌. 예, 뭐 이번 WBC도 마찬가지였죠. 네, 오늘 그런 무기력한 느낌을 받아가지고 좀 굉장히 참담한 기분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경기 흐름이 조금 제가 쭉 정리를 이렇게 해봤는데 일단은 2회 초에 좀 아쉬운 상황이 또 있었죠. 1사 1, 2루 찬스가 있었는데 이때 사실 이제 김성윤 선수의 땅볼이 사실 1.1루에서 접전이었는데 사실 세이프였죠. 근데 비디오 판독이 없는 대회고 아웃 판정을 받으면서 1대1 동점이 되지 못했는데 이것이 뭐 오심이라고 말하기에는 사실은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뭐 이 판정 때문에 졌다고 말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득점을 해서 동점이 됐으면 경기 양상이 달라지긴 했을 것 같은데 근데 뒤에 경기력 자체가 좀 많이 밀렸기 때문에 득점이 되었어도 막 경기를 이겼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윤동희 선수의 유루타고 홈런이 돼서 동점이 됐다면 사실 경기 분위기도 가져올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 이 땅볼로 만들어지는 건 조금 느낌이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 부분이 일단은 아쉽죠. 왜냐면 비디오가 있었다면 득점이 된 상황이니까요. 이런 상황이 있었고 그 다음에 3회 초에도 이제 1사 후에 최지훈 선수 내안타가 나오면서 1사 1루 찬스가 나오는데 3번 노시안 4번 강부혁 선수가 연속 삼진으로 물러나면서 전혀 대처가 되지 않았고 이 자완 리민 투수가 6이닝 4패한테 2사4구 6삼진으로 이제 좋은 투구를 했고 전혀 대처가 안 됐고 그 다음에 4회 초에도 1사 후에 윤동희 선수가 안타치고 1사 1루가 나오는데 여기서 7번 박성환 삼진 8번 김현주 2루 땅볼로 전혀 뭐 리민 선수의 공에 대처가 안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이랬고 참 어렵죠. 그래서 5회 초에도 사실 2사 후에도 최지훈 선수가 안타치고 출루를 하는데 이렇게 보면은 2, 3, 4, 5회까지 전부 다 출루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공격에서 이 활로가 아예 없었던 건 사실 아니에요. 사실 아니고 그리고 1회 초에도 사실 2, 4회에 노시안 선수가 보이넷 얻어가지고 1, 2, 3, 4, 5회 전부 다 타자들이 출루를 했습니다. 실제로 했는데 전혀 이 점수로 만들어내지 못한 거는 물론 상대 투수의 공이 좋아가지고 어떤 연속적인 안타가 되기가 안 됐다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4회, 5회쯤 상황에서는 상대 투수의 공이 좋고 우리가 이제 정타를 만들기가 힘들다는 판단이 됐다면은 특히 최지훈 선수 같이 빠른 선수가 이렇게 출루를 했다면은 뭔가 좀 베이스 러닝을 좀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도루 시도를 해보고 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중심 타선에 도루하다 죽으면은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을 수도 있는데 근데 3번 노시안 4번 강백호 선수가 린 유민 선수한테 전혀 대처가 안 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죽어도 도루 시도를 해보고 죽는 게 더 맞지 않나 확률적으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정타를 기대하기에는 전혀 그 공을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예, 그렇고 5회 말 이때도 사실은 좀 1차 위기 그러니까 그 완전히 경기가 끝날 뻔한 상황이 있었지만 2사 만루 상황에서 최지민 선수가 잘 막아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6회말 위기도 사실은 무사 1, 2루가 있었지만 2사 2, 3루 상황에서 박경현 선수가 정말 멋진 직구들을 보이면서 삼진을 잡아줬고 사실 오늘 경기에서는 타자 쪽에서는 윤동희 선수, 투수 쪽에서는 박영현 선수가 정말 뭐 눈에 띄는 그런 활약을 했고 나머지 선수들은 사실은 막 칭찬하기는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쉽지 않았던 것 같고 뭐 최지민 선수도 사실 좋은 투구를 했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다음에 문동수 선수도 아쉽지만은 사실 좋은 투구를 저는 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은 넉점으로 막았다 하는 거는 사실은 투수 쪽에서는 자기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아쉬운 거는 8회 말에 8회 말에 그 0대2 상황에서 사실 그 참 마무리로 등판한 고우석 선수가 또 이 시점을 하면서 사실은 경기가 완전히 끝이 났고요. 그리고 사실 지난 국제대회, 그러니까 2020 도쿄올림픽, 그 다음에 이번 WBC, 그리고 이번 아시안 게임까지 큰 경기에서 사실 계속해서 좀 안 되는 모습을 이 고우석 선수가 보여주면서 사실 두 번 정도는 어떤 불운이라든가 운이 없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세 번 연속으로 안 좋은 결과가 계속해서 나왔다는 거는 고우석 선수가 앞으로 우리나라 대표팀의 마무리 역할을 해주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예, 그러니까 좀 압박감이 강한, 부담감이 큰 상황을 이겨내기에는 아직은 좀 고우석 선수가 좀 어려운 선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솔직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강백호 선수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오늘 4번 타자의 중책을 맡았지만 4타수 무안타 2삼진으로 천무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강백호 선수는 저는 사실 국제대회에서 강한 유형이라고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강백호 선수도 노림수를 가지는 타격보다는 상황을 보고 자기 타격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이라고 봤는데, 근데 좀 오늘도 좀 실망을 한 거 뭐냐면 사실 뭐 타격을 안타를 못 칠 수는 있는데 전혀 자기 감정을 컨트롤이 안 돼요, 강백호 선수가. 저는 그 부분이 상당히 아쉽고 이 선수가 앞으로 우리나라 대표팀에서 역할을 해주기엔 좀 어려움이 있겠다고 느낀 게 그 부분인데, 이게 자기 분한 것도 분한 거지만 사실은 그런 모습들이 그렇게 보기가 좋은 모습은 아니란 말이에요. 특히 대표팀으로 나왔을 때는. 그래서 자기가 속상하고 이런 것들이 좀 사실 컨트롤이 전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감정 억제가 안 되고 사실 상대팀 입장에서도 이렇게 감정적으로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이 선수가 감정적으로 동료를 많이 받는다는 걸 알고 그 부분에 계속해서 좀 긁어가지고 강백호 선수의 어떤 타격을 흐트러 놓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저는 좀 대표팀으로 맞지 않는 모습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안타를 못 지고 이런 결과가 안 좋은 거는 그렇다 치고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컨트롤이 안 됐다는 부분이 저는 안 좋게 보였어요. 예. 그리고 또 8회 초에 좀 아쉬웠던 게 노시안 선수가 아쉬운 이 펜스 바로 때린 2루타가 나오고 나서 강백호 선수가 유격수 쪽에 안타 코스 타구가 사실 좀 먹히긴 했지만, 네. 안타 코스가 나왔는데 사실 대만 유격수인 쩡종저 선수가 정말 좋은 백핸드 벤트레그 슬라이딩 캐치를 하면서 아웃을 잡아내는데, 사실 저는 좀 타구 자체도 먹혔고 그 다음에 또 유격수도 벤트레그 슬라이딩이 좀 시간이 걸리는 백핸드 캐치도 했기 때문에 1루에서 접전이 아닐까라는 좀 기대를 했는데 이게 여유있게 죽더라고요. 그래서 강백호 선수가 이렇게 늘었나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었고, 이게 첫 스텝부터 전력 시즌을 안 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강백호 선수가 주력이 엄청 막 느린 선수 사실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접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진짜 여유있게 죽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의아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나와서 참 그랬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뭐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완패였다. 내가 뭐 변명의 여지 없는 실력에서 밀린 완패였다라는 거는 당연한 일인 것 같고, 근데 이제 좀 운영으로 조금이라도 뭔가 경기를 어떻게 좀 더 낫게 해볼 수 있었던 거는 대타 기용을 너무 아꼈다. 그 다음에 이게 타격에서 안 풀리면 어떤 작전 플레이라도 어떻게 시도를 해봐야 되는데 벤치의 움직임이 너무 없었다라는 거, 이런 건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기 중반부까지 한 5회까지 경기를 보고 대만 투수들의 빠른 볼에 우리 타자들이 전혀 대처가 안 되는 거라는 게 사실 느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타자들을 믿는 운영보다는 이런저런 좀 작전들로 사실 어떻게든 활로를 뚫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진짜 출루를 하면은 뭐 도루 사인을 내보거나 아니면 히트앤 런앤히트 작전을 내본다거나 뭐 이런 다양한 좀 카드를 내봤어야 되는데, 뭐 대타 기용도 좀 빠른 선수를 빠르게 내가지고 어떤 번트라든가 이런 작전적인 시도를 해보고 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움직임이 없었다는 게 사실 WBC 때도 똑같았거든요. 상대 투수의 공에 전혀 대처가 안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대로 지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번 아시안 게임도 똑같은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 굉장히 좀 답답했죠. 그러니까 지고 납득이 되는 경기가 있고
지고 좀 납득이 안 되는 경기가 있는데 오늘 경기는 실력에서 많이 밀렸기 때문에 납득은 됐어요. 근데 이렇게 지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 예, 그러니까 조금 더 악착 같은 경기를 해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경기를 할 수가 있었는데 그럴 시도를 안 했다는 건 개인적으로 조금 좀 아쉽고 납득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경기였고 아무튼 오늘 지면서 사실은 이 예선 결과가 슈퍼라운드에 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1패를 안고 출발을 하고 대만, 일본은 1승을 안고 출발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결승 진출이 굉장히 또 쉽지 않아진 상황인데 일단은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어떻게든 이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아시안 게임은 전력 자체가 일본보다도 밀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사회인 그러니까 실업 선수들이 주축인 일본보다도 사실은 밀릴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슈퍼라운드에서 사실 중국한테도 어쩌면 밀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중국 야구가 이제 우습게 볼 수준이 사실 아니거든요. 네, 우습게 볼 수준이 아니고 뭐 WBC에서도 좋은 활약을 보였고요. 네, 일단 중국의 이런 그 야구 결과를 보면 일단 10월 1일에 라오스하고 15대 0으로 콜드 게임 승을 거뒀고요. 사실 뭐 라오스는 잘 아시다시피 인제 야구를 한 지가 10년이 된 나라지요. 이만수 감독이 보급을 해가지고 이제 10년째 처음 국제대회에 참여를 하게 됐는데 뭐 이건 당연한 결과지요. 네, 당연한 결과인데 다음에 10월 2일 있었던 네, 경기 가 이제 태국 필리핀하고 했는데 이때는 이제 0대2, 2대0으로 중국이 또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이 결과들만 봐가지고 중국의 어떤 야구 전력을 우리가 얘기를 하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면 뭐 라오스, 필리핀은 사실 야구 약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중국하고 일본이 하는 거를 보면은 대충 중국 야구의 이번 아시안 게임의 수준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데 근데 또 보면은 10월 1일에 있었던 일본 대 필리핀 경기에서 일본이 필리핀에 6대 0으로 승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일본도 좀 몸이 덜 풀린 상태일 수도 있겠으나 일본이 필리핀에 6대 0으로 이겼고 중국이 필리핀에 2대 0으로 이겼어요. 그러면 사실은 일본과 중국의 그런 수준 차가 굉장히 크지는 않다라는 계산이 어느 정도 나오거든요. 이것만 봤을 때는. 그리고 필리핀도 나름대로 야구를 좀 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일본은 오늘 라오스한테 18대 0으로 콜드게임 승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 약간 WBC 때 그 체코 같은 느낌이 약간 들거든요. 그러니까 만만하게 봤는데 까보니까 그렇게 안 만만한 느낌일 수 있겠다. 중국 팀의 전력이. 그래서 10월 3일 오늘 이제 중국이 일본하고 붙는 거 모르겠는데 그렇군요. 일본하고 붙는군요. 예. 그래서 이게 6시 반 경기인데요. 저는 이 경기가 좀 흥미롭게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중계를 할 것 같진 않지만. 네. 근데 왜냐면 여기서 만약에 중국이 일본과 비등한 경기를 한다면 중국과의 슈퍼라운드 경기도 절대로 방심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슈퍼라운드에 갔을 때 우리나라가 이 화면에 제가 이 화면을 안 보여드렸군요. 예. 네, 잠깐만요. 네, 이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하려 했는데, 네, 아무튼 지금 되는데, 네, 만약에 그 슈퍼 라운드를 갔을 때 우리가 지금 결승전, 그러니까 금메달 결정전에 진출을 하려면 올라가서 일단 대만, 일본을 무조건 다 이겨야 되고요. 네, 그러니까 올라가가지고 무조건 일단 다 이겨야 돼요. 중국 이겨야 되고 대만하고는 안 붙고 그러니까 중국 일본을 무조건 다 이기고 일본과 대만전 결과를 이제 봐야 되는데 대만이 일본을 잡아주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금메달에 진출을 하게 되는 금메달 결정에 진출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일본이 대만을 이기면은 이게 그거를 따져야 된다고 합니다. 팀 퀄리티 밸런스 퀄리티인가? 네. 근데 득실차를 따져서 이제 하게 되는데 정확히 말해 이게 득실차는 아닙니다. 팀 이닝과 시점을 나누어 가지고 평균 시점을 구하는 그런 계산이라 가지고 그런데 그러니까 중국전을 그냥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할 일이 전 아니라고 봅니다. 예, 아니라고 봐서 WBC 때도 우리가 체코한테 졌죠. 예, 체코한테 졌던가요? 네. 졌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겼는데
어려운 승리를 거뒀죠. 그러니까 중국전도 제가 생각했을 때 비슷한 양상으로 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해서 참 걱정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일단은 뭐 오늘 진 것은 이미 일어난 결과니까 뭐 오늘 패배를 딛고 일단은 내일 태국전에 최선을 다하고 남은 경기에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겠고, 벤치에서도 좀 뭐랄까 기민한 경기 운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 우리 대표팀 전략 자체가 사실은 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냉정하게 말을 해서. 그리고 타순 조정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뭐 내일 있을 태국전은 사실은 이 경기를 지는 일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지만 일단 벤치에 있었던 선수들을 기용을 해보고, 또 오늘 경기에서 최지훈 선수, 윤동희 선수는 뭐 지금 대표팀에서 가장 좋은 타격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윤동희 선수가 좀 더 상위 타선으로 올라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뒤에 있을 경기들에서도, 뒤에 있을 경기 뭐 일본전 그리고 중국전 이런 경기들에서도 윤동희 선수가 상위 타순으로 올라가야 되겠죠. 뭐 3번으로 올라가거나, 네. 그리고 광백호 선수, 노시환 선수가 한 칸씩 내려간다거나 이렇게 돼야 되겠죠. 네. 아무튼 태국 경기 앞에 있었던 경기들에서, 그러니까 홍콩전과 대만전에서 있었던 선수들의 어떤 타격 컨디션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좀 타순이나 선발 기용을 좀 다양하게 가져가면서 남은 경기들에 있는 전력에서 가장 최선의 이런 경기 운영을 해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10월 2일이 저는 사실 인라인 스케이트를 취미로 하기도 하기 때문에 아침부터 사실은 그런 세리머니로 금메달에 날아가는 이런 참사를 보면서 마음이 안 좋았는데, 야구에서도 이런 마음이 안 좋은 경과가 나와서 상당히 좀 기분이 안 좋은 좀 하루가 돼버렸는데, 네, 뭐 아무튼 또 우리는 응원을 해야 되겠지요. 아무튼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익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야 우피였습니다.